25년 낙생고 중간고사 시험지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낙생고 시험치고는 크게 어렵지 않았던 상황인 것 같은데 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앞에서부터 한번 볼 건데 1번부터 4번까지는 뭐 볼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5번부터 좀 우아하게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x 플러스 y의 제곱이 8xy다 라고 나왔고 x 빼기 y랑 x 플러스 y의 비율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x 빼기 y를 얻어내려면 양변을 이제 4xy를 빼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양변에 4xy를 빼주면 곱셈공식 변형에 의해서 x-y의 제곱이 만들어지고 얘도 4xy 뺀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얘와 얘의 이제 비율을 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구할 수 있는 건 x 빼기 y분의 x 더하기 y의 제곱이 현재 얘분의 얘였기 때문에 2였다라는 거 이용해가지고 지금 절대값은 루트이다 라고 간단하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6번 문제, 이런 것도 뭐 여러 번 풀어봤던 문제인 것 같은데 등장하는 복소수가 2분의 루트 7i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이 나오고 있으니까 얘를 x라고 이렇게 하나의 상수로 잡았을 때 내가 여기가 3x의 제곱, 8x의 제곱, 그 다음 11x에다가 지금 8을 더해주는 시계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죠. 양변에 2를 곱해주고 2를 이쪽으로 넘겼다라고 생각하면 2x 더하기 1은 루트 7에 i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만들었을 때 양변을 제곱해가지고 x에 대한 관계식을 얻을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양변 제곱하고 x에 대한 관계식 얻어주면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가 현재 0으로 가더라 라는 이런 2차 다항식 구조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지금 제 문제를 잘못 썼네요. 여기가 세제곱이에요. 3차식이야. 이 3차식에 이제 시계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우리가 차수를 내려주겠다 라는 느낌을 받아주시면 되고 그냥 직접 나눗셈 동원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얘로 직접 나눠주시면 이제 나머지가 잘 나올 텐데 그 나머지를 열심히 구해주는 아마 마이너스 2다 라고 나타나면서 그냥 x를 대입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잘 구했을 것 같고요. 6번까지 뭐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다음 이제 7번에서 약간 좀 예민한 포인트가 있으니까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뭐 스타일은 여러 번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지금 여전히 어떤 삼각형 문제고 세 자연수 A, B, C에 대해서 둘레의 길이가 30이다 라고 주셨어. 일단 가족권을 봤을 때 A는 3차, B는 3차, C는 2차 니까 지금 내림차순 정리를 할 때 C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는 잘 할 수 있을 테니까 A 빼기 B에다가 C의 제곱, 다음 나머지 쭈르륵 쓰면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의 마이너스 AB의 제곱이 0으로 가더라 라는 이런 식으로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C제곱을 제외한 나머지 항들은 전부 다 이제 상수항이니까 이 상수항만 따로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구조가 바로 보이면 좋을 것 같아. 둘둘 끊어가지고 이렇게 봐주시면 얘는 A제곱으로 묶이면서 A 빼기 B가 나타나고 얘는 B제곱으로 아니지 마이너스 B제곱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똑같은 항 A 빼기 B가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현재 A 빼기 B, A 빼기 B 요 앞에 C제곱에게서도 A 빼기 B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인수분해가 완료되는 거 맞죠? 그래서 얘를 A 빼기 B로 묶어줬다라고 생각하면 남아있는 항이 C의 제곱, 그 다음 더하기 A제곱 빼기 B의 제곱이니까 얘가 현재 0 나오려면 현재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라는 결론이고 두 가지 케이스 전부 다 좀 익숙한 상황 맞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A 콜 B가 되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얘가 이제 0이려면 B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나온다 라고 일단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나조건을 봤을 때 얘는 그냥 AC가 어차피 자연수 길이고 삼각형이 세변 길이니까 전부 다 양수잖아. 즉 A와 C가 같거나 아니면 그냥 C와 B가 같다 라고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데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에서 A와 B가 이등변 삼각형이었다라는 상황으로 우리가 가정하면 A와 C도 같고 C와 B도 같기 때문에 현재 자동으로 A, B, C가 딱 똑같아지면서 이 케이스에서는 반드시 삼각형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둘레의 길이를 알려줬기 때문에 A의 길이나 B의 길이나 C의 길이나 15로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구하고 싶었던 거는 그냥 10에서 10을 뺀 다음에 10을 더하는 거니까 답은 10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간단한 문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일단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요 경우는 도대체 왜 안 되느냐 라고 했을 때 B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일 때 만약에 A 콜 C가 성립한다 라고 했으면 B가 제일 긴 변의 길이기 때문에 직각 이등변의 삼각형이 나와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길이 B가 항상 1대 1대 루트 2로 정해져 있는 삼각형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ABC가 자연수다 라고 줬기 때문에 이 삼각비는 불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락되는 이유를 잘 체크하고 넘어가야겠죠. 만약에 이 케이스였다 라고 생각하면 C와 B가 같은데 지금 B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니까 이건 애초에 안 되는 거지. B가 제일 긴 변의 길이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답 구하는데 뭐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 정삼각형이다 라는 결론만 잘 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이제 8번 여러 번 풀어봤던 문제 같습니다. 뭐 학력평가 기출문제인데 뭐든 직육면체에서 이렇게 3면체 하나 잘라내고 지금 뒤에 잘리고 남은 도형이랑 그 다음에 잘라낸 도형 길이에 모든 모서리의 길이에 차를 알려줬고 그 다음 건널비의 차도 알려줬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당연히 세변의 길이를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놨을 때 일단 겹치는 부분 다 제거시켜주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현재 요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직육면체가 A라는 길이가 4개씩 존재하는데 거기서 지금 요 3면체에 존재하는 요 길이를 하나씩 빼주는 거니까 3개 남아있는 거에서 하나씩 추가로 빼주면 요 녀석을 2배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라고 써주면 되는 문제였고요. 건널비도 마찬가지로 공통 부분 다 제거하고 이렇게 겹쳐져 있는 요런 면 있잖아. 최초 잘라냈던 이런 단면도 어차피 건널비의 차를 구하는 거니까 다 없어지시면서 그냥 여기 요 삼각형도 요 삼각형이랑 넓이 똑같으니까 얘에서 얘 빼면 날라가고 얘에서 또 얘 빼면 날라가고 이런 식으로 다 공통 부분 지워주면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얘도 여전히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라는 식으로 심플하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아랫면이랑 여기 뒷면이랑 여기 옆면만 남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현재 이 값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주어진 거야? 얘가 지금 32 그다음 얘가 75다 라고 주어졌으니까 이 값 알고 있고 이 값 알고 있을 때 당연히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구해놓고 출발하는 곱셈 공식 변형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열심히 아마 계산해주면 얘가 106이다 라는 결론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을 구해줘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치면 A제곱 더하기 C제곱 그 다음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 다음에 B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 더하기 C제곱 얘네 셋을 이제 더해주는 거니까 2로 묶인 상태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구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고 얘를 그냥 2배 치면은 답은 212다 라고 이렇게 쳐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다음 이제 9번 볼 건데 9번도 뭐 어렵지 않은 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클래식하지 ABC가 양수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3ABC와 같으니까 바로 보자마자 ABC는 같은 숫자다 라고 이제는 잘 익숙하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ABC가 다 똑같은 숫자니까 이 방정식은 사실 A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C는 0이다라는 방정식이고 A라고 이렇게 다 쓸 수 있는 거고 A 약분치면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이퀄 0이라는 익숙한 허근 나오는 방정식 나타나는 거 맞죠? 그래서 일단 한근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알파의 세제곱이 1되는 이 오메가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개를 주기로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알파의 거듭 제곱들을 전부 다 3으로 나눈 나머지로 지수를 바꿔주시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2025가 3의 배수다 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가 3의 배수니까 얘는 1로 풀리고요. 얘는 그거 두 개의 전인가 두 개 전이니까 알파가 되고 얘는 지금 알파의 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네 둘이 더해서 제곱한 다음에 더하기 1을 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된 건데 우리가 지금 여기다 알파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거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0이다 라는 방식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라는 값은 얘 이쪽으로 넘겼을 때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제곱한 다음에 1을 더해주면 1 더하기 1 했으니까 답은 2다 라고 이렇게 쳐주시면 되는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것 같고 다음 이제 10번 보시면 될 것 같아. 10번은 음수의 제곱근 문제 나왔는데 좀 가족권 같은 거 헷갈리지 않게 좀 우아하게 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I가 밖에 튀어나왔고요. 일단 자연수 AB다 라는 거에 주목하면 A는 당연히 양수잖아. 그치? 그리고 밖에 튀어나와 있는 I는 이쪽으로 집어넣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좋은 게 여기에 지금 얘가 부호가 바뀐 7-3B가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안쪽으로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면 가족관에 나와 있는 식은 루트 A 곱하기 루트에 7-3B를 했을 때 얘가 그냥 이렇게 그대로 하나로 합쳐졌다라는 건데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얘가 만약 마이너스 튀어나오려면 둘 다 음수다라는 조건으로 읽어야 되는데 A가 현재 어차피 뭘로 주어졌어? 자연수, 양수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 가족권은 필요가 없는 당연한 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A, B가 자연수기만 하면 항상 성립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에요. 다음 이제 나조건 좀 익숙한 식 맞지? 지금 얘가 얘분의 얘를 했는데 마이너스가 퉁 하고 튀어나왔으니까 얘는 분모만 음수인 상황이고 이 자식이 음수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3-A가 음수가 나왔다라는 말은 A가 3보다 큰 자연수니까 최소 자연수 A 값은 일단은 4로 관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조건 같은 거 우아하게 잘 읽어야 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말씀드렸지만 루트 A라는 숫자를 제곱했을 때 A가 나온다라는 건 A의 부호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이라 그랬어. 그래서 양변에 이렇게 X자로 자유롭게 곱해도 상관없는 이유는 루트 A와 루트 A 곱해지면은 A가 나온다라는 거는 A가 음수일 때도 성립하는 식입니다. 원래 숫자가 A가 있었는데 루트 A와 루트 A 곱했으니까 곱하기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이렇게 이 방향으로 곱해주면 여전히 B가 원래 있었는데 루트 B와 루트 B가 곱해졌으니까 그냥 B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괜찮죠? 근데 지금 A, B가 자연수기 때문에 A제곱과 B제곱이 같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 A와 B가 되는 상황밖에 없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둘 다 양수였기 때문에. 그럼 A, B는 그냥 같은 숫자고요. A의 최소값은 지금 4가 나오는 상황에서 구하고 싶었던 건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얘도 최소값이 4, 얘도 최고값이 똑같은 숫자니까 4가 나오겠지. 그래서 8보다 그거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문제.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다음 11번도 조금 귀찮은 문제긴 한데 4차 방정식이 지금 뒤에 지금 상수항을 알려줬다라는 거 좀 주목하시고요. 얘가 지금 4개의 근 중 2개의 곱이 마이너스 8이다 라고 했으니까 현재 이 문제는 전개식을 강제로
세팅하는 느낌이다 라고 잘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녀석을 2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강제로 전개식을 세팅했다 라고 했을 때 여기가 지금 x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x에다가 적어도 상수항 하나는 내가 얼마가 되는 거 알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8이 되는 건 알고 있는 거야. 괜찮지? 왜냐면 2차 방정식에 이제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8 나와야 되니까. 그럼 나머지 한 개의 전개식을 x제곱 플러스 여전히 어쩌고 저쩌고 x에다가 상수항을 관찰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6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플러스 2였다라고 강제로 이렇게 세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현재 여기 모르고 여기 모르니까 그냥 미지수 a라고 잡고 b라고 잡은 상태에서 얘를 전개하면 나타나는 개수가 3차항 개수가 얘, 2차항 개수가 얘, 1차항 개수가 얘다라는 거 이용해가지고 열심히 그냥 식을 풀어주면 되겠다는 생각이야. 그래서 노가다로 그냥 x 세제곱 개수랑 x 제곱 개수랑 x 개수를 구해놓고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x 세제곱 개수는 지금 2차랑 1차 만나고 1차랑 2차 만나면 되니까 a 플러스 b라고 써지는 것 같고요. x 제곱 개수는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나면 되니까 일단 a, b 튀어나오고 2에다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6인가요?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고, 다음에 1차항은 1차랑 상수 만나고 1차 상수랑 1차 만나면 되니까 2a에다가 마이너스 8 b다라고 이렇게 써지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3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4인 거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1차항 개수도 20인 거 알고 있었으니까 미지수가 2개, 식이 2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a, b 값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열심히 구해주시면 a 값은 마이너스 5분의 6이고요. b 값은 마이너스 5분의 14다라고 분수가 나와서 좀 짜증이가 나긴 하지만 여튼 a, b를 구할 수는 있더라 라는 겁니다. 이때 구하고 싶었던 건 지금 k 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2차항 기수를 물어보는 거고, 이 자식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야. 그럼 얘네들이 곱한 다음에 6을 빼주시면 되니까 얘네들이 곱해주면 25분의 얼마냐? 6, 4, 24, 84인가요? 거기서 1을 빼주시면 얘가 k 값의 정체, 6이지. 6을 빼주시면 K값의 정체다 라는 거니까 25분의 6을 뭐 빼는 게 좀 짜증나긴 하지만 열심히 계산하시면 답은 25분의 66 마이너스 붙인 거 뭐 이렇게 나오겠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는 않은 문제 같아. 다음에 이제 12번 4차 방정식 뭐 보기차 방정식 나왔는데 얘는 그냥 직접 합차꼴로 변형해서 인수분해하는 형태지. 그래서 x의 4제곱에 여기 가운데만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로 바꿔주면 여기 빼기 9x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 합차꼴로 예쁘게 잘 변형되는 형태인 것 같고요. x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인수분해 완료하면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이퀄 0이다 라는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이 녀석이 한근 알파에 대해서 여기다 알파 집어넣거나 여기다 알파 집어넣었을 때 0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한근 알파에 대해서 지금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플러스 1이 0되는 알파가 존재하냐 라고 잘못 쓴 것 같은데 얘가 1되는 죄송합니다. 얘가 1되는 알파 값이 존재하냐 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이제 이 방정식에 근이 되는 상황이 존재하냐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뭐 존재는 하는 거지. 항상 그럴 거란 보려는 건 없지만, 다음 니은보기는 마찬가지로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이 3이 되는 이제 알파 값이 존재하냐 라고 했는데 함부로 막 거짓이라고 뭐 당연히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겠지만, 일단 여기서 양변을 뭐 알파 같은 걸로 나눠줬다라고 생각하면 여기다 알파 집어넣은 식에서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 현재 3이거나 아니면 여기를 똑같이 알파로 나눠줬으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 똑같이 나타나면서 얘가 이제 뭡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3 나오고 여기서는 플러스 3 나온다라고 일단 요 식을 뽑아놓고 일단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알파 빼기 알파분의 1의 값을 내가 이렇게 알고 있을 때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의 값을 이제 구해내는 상황이니까 곱셈 공식 변형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요거 양변을 제곱했다라고 생각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1을 한 결과가 둘 다 제곱해봤자 어차피 9가 나타나면서 3, 3, 9에서 이제 2만 이쪽으로 넘겨주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이 현재 11로 펼쳐진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하고 싶었던 요 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t 이런 걸로 설정했을 때 우리가 요 식의 값은 t제곱 마이너스 2다 라고 이렇게 바로 쓰는 거 익숙할 것 같고요. 얘가 지금 11이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t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만 나타날 수 있으면서 3은 절대로 안 되는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알파가 항상 실수냐 라고 했으니까 각각에 주어져 있는 요 첫 번째 방정식하고 두 번째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째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둘 다 지금 상수항이 뭘로 나왔어? 음수로 나왔기 때문에 상수항 음수면 항상 판별식 0보다 크면서 서로 다른 두 실근 찍히는 상황이다 라고 열심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참이다 라고 놓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 같고, 다음 이제 13번 뭐 나머지 정리 문제 나왔는데 이건 그냥 스키는 대로 식을 줄줄줄 쓰면 알아서 답이 발라져 나왔을 겁니다. 일단 x세제곱 더하기 8 마이너스 fx라는 식을 지금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얘가 나온다 라고 줬는데 구하고 싶은 게 fx를 x세제곱 더하기 8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 상황이니까 얘 안에 지금 얘가 들어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튼 주어져 있는 식을 fx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하기 위해서 이항을 해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fx라는 식은 얘 이쪽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 x세제곱 더하기 8 있는 상태에서 얘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에다가 지금 qx 왔고 얘도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다 라고 쓰시면 문제가 없겠죠. 이 상태에서 추가로 힌트로 준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모 QX라는 녀석을 누구로 나누었을 때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다 라고 줬기 때문에 얘가 지금 x 플러스 2로 묶이면 얘랑 곱해지시면서 원하는 식 얘 녀석이 만들어진다 라는 걸 감각으로 이제 느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식을 지금 x 플러스 2에 뭐 또 다른 뭐 px라고 할까? 여기에다가 지금 나머지 얼마라고 줬어? 플러스 1이다 라고 줬기 때문에 현재 여기 나와 있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그냥 여기에다 각각 분배하시면 이 녀석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식을 한번 써주시면요, 앞에 있었던 x세제곱 더하기 8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얘가 이쪽으로 분배가 됐다 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에 얘네 둘이 곱해지면서 x세제곱 더하기 8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px에다가, 그다음 얘가 여기에다 분배되면 마이너스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그대로 있었겠죠. 그 다음 맨 끄트머리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주어져 있는 요 fx를 지금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 상황이니까 여기는 여전히 이미 나누어 떨어지는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현재 여기서 발생하는 중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기 때문에 rx는 2차 이하의 다항식 나타나시면서 애초에 얘가 지금 2차식 나왔으면 얘가 곧 나머지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 그냥 정리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rx라는 식이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플러스 2x 마이너스 2x니까 날라가고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1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구하고 싶었던 건 r3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3 열심히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에다가 마이너스 3을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놓고 끝내면 되는 문제 같아요. 다음에 이제 14번부터 약간 난이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문제는 막 우당탕탕 노가다로 푼다라기보다는 최근에 우리가 몇 번 풀어봤지만 보기차 방정식의 특징, 보기차 방정식의 고유한 성질 같은 걸 좀 떠올려 주시면 어렵지 않게 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알파,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내근이 세팅될 수밖에 없는 게 보기차 4차 방정식의 특징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주어져 있는 px가 a, b, c 개수가 등장했는데 현재 fx라는 보기차식이 걔랑 개수로 완전히 똑같이 갖고 있는 4차식이고, 그 녀석을 지금 px로 나누어 떨어질 조건 구하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지금 모든 px의 합을 gx라고 했으니까 px가 좀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단디 먹어야겠지. 일단 가족권에서 p0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줬으니까 여전히 다항식에서 0 대입한 값은 상수항이라서 얘는 그냥 시시하게 c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조건을 던져준 것 뿐입니다. 그럼 지금 주어진 식이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식을 등식으로 써보면 ax의 4제곱 더하기 bx의 제곱에다가 c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쓴 상태에서 요 녀석이 px였던 ax의 제곱 그 다음 더하기 bx에다가 여전히 c는 쓸 필요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쓴 상태에서 이 녀석이 어떤 2차식 두 개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를 일단 니들이 식으로 열심히 세팅해주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어차피 최고치 한계수가 a가 됐기 때문에 ax제곱에다가 그냥 x제곱 하나만 곱해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상수항은 마이너스 1이 지금 마이너스 1에다가 뭐가 곱해져서 나올 것인가 라는 거 생각했을 때 당연히 여기는 플러스 1로 끝날 수밖에 없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유일하게 세팅해줘야 되는 미지수는 여기가 지금 네모 x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 녀석의 1차 한계수를 얻어내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이 우당탕탕 막 전개를 한다라기보다는 케이스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일단 요 녀석이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라는 근을 갖는 요 이퀄 0이라는 4차 방정식을 본 거야. 그 방정식이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라는 합이 0 되는 관계의 근을 가지면 얘도 반드시 합이 0 되는 이런 관계의 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두 근의 합이 현재 0 되는 상황이니까 1차 한계수가 그냥 결정돼 버려서 b는 0이 나오고, 여기 나와 있는 1차 한계수 네모의 정체도 0 나오는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가장 쉬운 상황이고, 첫 번째 케이스부터 일단 전개를 한번 해보면 b가 0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좌변에 있었던 보기차식은 ax의 4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써지고, 그 다음 요식도 간단하게 써지지. ax의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의 네모도 0이니까 플러스 1을 전개한 식이 똑같은 식이다 라는 거 이용해가지고 a값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당연히 4차항과 상수항은 내가 똑같이 맞춰놨으니까 얘네 둘이 곱해져 있는 2차 항계수를 한번 비교해보면 a 빼기 1이니까 a 빼기 1에 x의 제곱이 현재 존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a 값도 얼마로 결정이 되는 거야? 1로 결정이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px 첫 번째 하나 찾은 거지. px는 x의 제곱에다가 1차항 없었고 아까 상수항 최초부터 마이너스 1인 거 알고 있었으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첫 번째 px의 식을 얻었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를 열심히 살펴보시면 되는데, 만약 이 케이스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합이 0 되지 않는 어떤 근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녀석은 반드시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를 두 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게 보기차식의 특징이었어. 즉 얘가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가지면 얘는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를 두 근으로 가지니까 얘네들이 현재 음수근 방정식 관계에 놓인다라는 건 제가 수업 시간에 열심히 설명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그냥 홀수차 계수의 부호만 반대로 바꾸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차 한계수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 조금 신경을 써야 되고요. 이 녀석을 지금 최고차 한계수를 완전히 똑같이 만들어주려면 양변에다 이제 a를 곱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ax의 제곱 더하기 a 네모 x 더하기
A라는 식이 현재 이 녀석과 음수분 방정식 관계에 놓여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수항은 쟤랑 똑같은 식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 1차항 계수는 얘의 부호만 반대로 바꾼 마이너스 B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A가 어차피 마이너스 1로 결정돼 있고 얘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네모가 마이너스 B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면 돼? 일단 A 값은 마이너스 1로 결정이고 네모라는 박스 대신에 그냥 B를 그대로 쓰면 되겠다는 생각이 괜찮죠? 그래서 일단 두 번째 케이스도 지금 식을 어떻게 세팅하면 좋아? 일단 A는 마이너스 1로 결정이니까 마이너스 X의 4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4차항식이 A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1에다가 그 다음에 X의 제곱에다가 네모 대신 그냥 B를 쓰면 되니까 플러스 B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항상 보기차식은 얘 일단 최고차항 계수 거슬리니까 마이너스 걷어내줬다라고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의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1, 그 다음 여기 오른쪽에 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1 이런 구조의 식이 곱해지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은 공통항이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BX 플러스 BX 합차 전개가 되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는 나중에 생각하고 이 녀석이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빼기 BX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전개가 깔끔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를 전개한 식을 열심히 계산해주면 X의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배의 2X제곱에 얘 뺀 거니까 뭐가 되냐? 2 빼기 B제곱에 X제곱 뭐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플러스 1 뭐 이렇게 풀리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었으니까 마이너스에 그 다음 마이너스에 얘도 마이너스나 라고 놨을 때 요 식과 요 식이 현재 같은 식이다 라고 놓으시면 될 것 같아. 일단 2차 항계수 비교했을 때 얘가 현재 B가 나온다 라는 거 이용해가지고 B에 관한 2차 방정식 뽑지 못한 친구 없을 것 같습니다. 얘 이쪽으로 넘겼다 라고 생각하면 B제곱에 더하기 B 그 다음에 플러스 2인가요? 중간에 산수가 틀린 것 같아. 여튼 얘가 B였다라는 거 이용해가지고 얘네들이 같다라는 거 이용하려면 얘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낫겠죠? 마이너스 분배한 마이너스 2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B가 현재 0이니까 식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B제곱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는 요 2차 방정식을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완료하면 B 마이너스 2에 B 플러스 1이 현재 0 나온 상황이니까 B값이 2가 나오거나 마이너스 1 나온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B가 2 나온 상황, 두 번째 B가 마이너스 1 나온 상황이 돼서 지금 PX를 결정했다라고 생각하면 최초부터 우리가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선 마이너스 1이 지금 A 값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B가 2였을 때는 나타나는 PX가 어떻게 결정되냐? PX가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 플러스 2X에다가 상수항 마이너스 1인 거 최초부터 알고 있었고요. 두 번째 케이스에선 PX가 여전히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나머지 두 가지의 PX를 결정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하고 싶었던 거는 모든 PX들의 합이니까 얘네들 전부 다 더해줬다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 날라가니까 G X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X제곱 하나만 남았고요. 2X에 X 뺐으니까 플러스 X만 남았고 마이너스 1 3개 더해지니까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쓰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구하고 싶었던 거는 G에 얼마 구하는 거야? G에 2를 구해줘 라고 했으니까 여기 열심히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2에다가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3 뺐으니까 마이너스 5다 라고 이렇게 잘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15번 얘도 뭐 그냥 혈레그 정리인 게 바로 눈에 보이는 문제 같고요. 일단 유리수 AB다 라는 조건이 굉장히 수상적인 거지. 그랬을 때 2차 함수랑 1차 함수 주어져 있는데 만나는 한 점의 좌표가 3-루트3이다 라고 주어졌으니까 혈레그 정리 이용하면 나머지 한 점에 x좌표는 3 플러스 루트 3이다 라는 거 구하지 못한 친구들 없을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혈레근 정리는 합과 곱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2차 방정식 작성하는 느낌으로 가니까 두근의 합은 현재 6 나왔고 두근의 곱은 9에서 3 뺐으니까 얘도 6 나온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일단 얘네들이 직접 니들이 연립한 2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고요. f화지가 같다라고 났을 때 이쪽으로 다 넘겨주면 x제곱에 다음 더하기 2-a에 x 그 다음 더하기 b 더하기 12 이퀄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이 나타나는데 이 녀석의 두근의 합이 6이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얘 부호만 바꾼 a 빼기 2가 되는 거고 얘는 두근의 곱이니까 b 플러스 10 2가 되시면서 결론적으로 a, b를 일단 결정해놓고 출발하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일단 a는 8이고 b 값은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이렇게 잘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림 자체가 지금 위로 볼록한 이런 2차 함수가 fx가 나와 있는데 기울기 2짜리인 직선과 만나는 점이 대충 이런 식으로 두 점에서 만나고 있고 요 점과 요 점의 좌표를 내가 3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는 3 플러스 루트 3인 걸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함수는 이제 니들이 아마 풀어본 적 있으면 바로 익숙하게 해석을 했을 텐데 얘는 그냥 얘네 둘 중 f와 g 중에서 f, g 중에서 큰 값을 선택하는 함수다
라고 이렇게 읽어주면 좀 우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f가 g보다 클 때는 f를 가져오고 g가 f보다 클 때는 g를 가져오는 거니까 두 함수들 중에서 이제 y값이 더 높은 값을 채택하는 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 교점 기준으로 함수값이 같아지니까 교점과 교점 사이에서는 f가 더 크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어준 그래프가 hx로 선택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얘를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gx가 더 이제 커지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타고 움직이다가 교점에서 이렇게 함수 체인지 발생하고 이렇게가 다시 가는 함수가 현재 h x다라는 함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이랬을 때 구하고 싶었던 거는 hx = t라는 요 방정식의 실근이 3개만 나올 조건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요렇게 기점되는 순간 체크하고 요렇게 기점되는 순간 체크하시면 현재 여기 접하는 순간부터 요 포인트를 지나가는 요 순간과 요 순간 사이에 지금 y = t가 요렇게 나타나고 있으면 아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문제에서 그걸 만족하는 t의 범위를 알파부터 베타까지다 라고 설정을 해준 것 같은데 그럼 여기 있는 y값이 현재 t = 베타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y값 t가 지금 알파가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베타를 우리가 열심히 구해내려면 꼭지점의 y좌표 구해내면 되고요. 그럼 꼭지점의 y좌표는 내가 a값이 8인 걸 얻어냈을 때 이거 추계 방정식이 x = 4로 찍히는 거 맞지? 그래서 베타 값은 그냥 f의 4값을 열심히 계산하시면 되는 것 같아. 꼭지점의 y좌표. 다음 알파 값을 구해내려면 3 플러스 루트 3일 때의 함수 값을 얻어내면 돼서 조금 귀찮긴 한데 우리가 2차식보다는 1차식에다가 집어넣는 게 훨씬 편안하겠죠. 얘가 지금 교점 좌표니까. 그래서 1차식에다가 그냥 2x 플러스 b라는 저 1차식에다가 g에 3 더하기 루트 3을 집어넣어주면 이게 이제 함수값이 계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알파를 먼저 계산했다라고 생각하면 아까 우리가 b가 마이너스 6인 거 얻었으니까 2x 마이너스 6에다가 x자리에 집어넣으면 6 더하기 2 루트 3에서 6을 빼는 거니까 얘가 2 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베타라는 값은 f4를 계산하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4, 4, 16에 더하기 4a 마이너스 11을 계산하는 건데 a값 아까 8이라는 거 얻어냈으니까 8, 4 32에서 현재 28을 빼는 거니까 현재 베타 값은 4다 라고 이렇게 놓고 가시면 되는 문제 같습니다. 여튼 열심히 잘 구했고 구하고 싶었던 건 알파 제곱의 베타를 구해줘 라고 했으니까 알파 제곱 베타는 얘 제곱하면 12 곱하기 4를 해주시면 되니까 답은 48이다 라고 놓고 가면 되는 문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얘는 뭐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다음 이제 16번도 좀 익숙한 오메간 상황 나온 건데 막 우당탕탕 하나하나 6개를 다 해보지 말고 좀 가르쳐 드린 게 있기 때문에 복소평면 같은 느낌으로 좀 우아하게 해석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야. 일단 x세제곱 플러스 1 이퀄 0이란 3차 방정식의 혹은 오메가니까 얘는 버전 2의 오메가지 좀 익숙한 상황인 것 같고 오메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 된 상황이다 라고 일단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주면 되는 것 같아. 오메가 문제에서 지금 오메가의 제곱 같은 게 튀어나오고 있고 1-오메가 같은 게 튀어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현재 얼마다? 1이다 라는 거 떠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오메가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오메가 바와 같다 라는 거 우리가 밥 먹듯이 사용하는 식이다 라고 생각하고 좀 우아하게 잘 차수를 내려주자 라는 느낌입니다. 일단 1-오메가 같은 경우는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니까 얘가 곧 그냥 누구랑 똑같아? 오메가 바랑 똑같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 있는 건 오메가 제곱의 n제곱, 여기는 오메가 바의 제곱의 n제곱이니까 우리가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라고 쓸 수 있고 오메가 바의 제곱도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쓸 수 있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규칙성을 봐야 되는 건 이 자식 제곱 더하기 이 자식의 제곱 플러스 1이 0 되는 상황을 관찰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열심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식을 만족하는 오메가의 정체는 현재 6제곱 했을 때 1 되는 복소수니까 6개를 주기로 즉 60도짜리 복소수다라는 걸 열심히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이게 바로 보이면 좋은데 잘 안 되면 그림을 그려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단위원을 그렸을 때 단위원을 몇 등분하면 돼? 6등분 하시면 오메가라는 녀석이 튀어나오는 거지. 이렇게 6등분 했을 때 여기 지금 60도에 찍혀있는 복소수가 오메가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규칙성을 판단하고 싶은 건 오메가가 아니라 마이너스 오메가라는 복소수니까 오메가에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를 취한 것 자체는 원점 대칭 이동을 의미한다라는 거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튼 지금 얘가 만약에 a 플러스 bi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 이런 구조를 바라보는 거니까 여기 찍혀있는 숫자가 현재 오메가의 마이너스의 오메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괜찮습니까? 그럼 얘 각도를 관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시초선으로부터 이쪽 방향으로 돌아간 각도가 마이너스 100 20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도 똑같거든? 오메가 바는 최초 여기 있었는데 얘도 여전히 원점 대칭 이동을 했다 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이제 찍혀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00 20도를 나타내는 복수수,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0 20도를 나타내는 복수수다 라고 잘 읽어주시면 되는 것 같아. 그럼 얘네들은 사실 버전 1의 오메가였기 때문에 몇 개를 주기로 돌아가는 애들이요? 3개를 주기로 돌아가는 애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위해서 내가 이 3개로 주기로 돌아가는 버전 1의 오메가를 그냥 얘를 알파라고 두겠습니다. 결국 내가 구해내고 싶은 거는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 바 아니지 왜 제곱이라고 써놨어요 선생님. 여기가 n제곱이잖아요. n제곱이잖아요. 여튼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거는 알파의 n제곱 더하기 알파 바의 n제곱 더하기 1을 했을 때 얘가 0 나오는 상황이니까 얘가 현재 마이너스
1 되는 상황을 관찰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현재 알파라는 복소수는 내가 지금 편의상 써놓은 알파의 세제곱이 1 되는 120도짜리 복소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전히 원래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의 합의 구조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실수부의 2배다 라고 읽어주면 편안한 것 같고, 실수부의 2배가 마이너스 1 나오려면 결론적으로 구하고 싶은 값은 알파의 n제곱의 실수 부분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상황에 n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파는 세제곱해서 이제 1로 돌아오는 복소수니까 120도짜리인 거 알고 있었잖아. 그래서 단위원을 요렇게 좌표평면에 그렸을 때 3등분 하시면 3등분, 에이씨 그림 좀 예쁘게 그려주세요. 다시 단위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3등분 합니다. 요렇게 하면 3등분 되고, 요거 한 칸에 이제 120도짜리 복소수가 얘가 지금 알파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 녀석의 지금 실수 부분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주면 일직선으로 연결되니까 알파의 제곱이라는 녀석의 실수 부분도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거 우리가 잘 느끼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애초에 알파의 정체 알고 있지. 2분의 마이너스 1에 프라마이나 루트 3 i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현재 여기 찍혀있는 애의 알파의 세제곱의 실수 부분은 플러스 1이 되니까 얘를 제외하고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전부 다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하고 싶었던 n이라는 녀석은 그냥 몇의 배수만 아니면 전부 다 가능한 거야? 3의 배수만 아니면 전부 다 가능한 거구나 라고 이렇게 바로 결론을 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구하고 싶었던 거는 해당 식을 만족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3의 배수가 아닌 것 중에 최대값은 그냥 100이지. 그다음 최소값도 그냥 얼마야? 1이 되시면서 100에서 1 빼시면 답은 99다라는 허무한 결론이 나타나는 것 같아. 여튼 이런 식으로 좀 우아하게 읽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야. 물론 여기 시점에서 n에다가 1부터 2, 3, 4, 5, 6 해가지고 6번만 해서 규칙성을 바라봐도 되는데, 배운 게 있으니까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자 라는 느낌. 다음 이제 17번을 볼 건데, 여기 이제 전형적인 낙생고 스타일의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나는 이런 문제가 고등학교 수학에서 이제 물어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대입으로 풀면은 답을 이제 내긴 어렵진 않은 문제인데,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한번 보시면 두 자연수 PQ가 모두 소수다라고 줬고요. X제곱 어쩌고저쩌고라고 나온 2차 방정식 두근 알파 베타가 모두 정수근이다 라고 줬으니까, 일단은 근의 정수근이 나왔는데 소수 조건이 불렸으니까 근계수 관계를 일단 치고 생각을 해야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즉 두 정수 알파 베타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2 Q다 라고 써져 있냐? 마이너스 12Q 이렇게 써져 있고요. 두근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P의 제곱이다 라는 거에서부터 문제풀이를 출발하면 되고, 보통 소수 조건은 두근의 곱에 주목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얘가 지금 소수기 때문에 얘네들이 정수 곱하기 정수로 쪼개질 수 있는 방법은 1 곱하기 마이너스 P제곱 이렇게 쪼개지거나, 아니면 P 곱하기 마이너스 P 이런 식으로 쪼개지거나, 아니면 P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양수, 음수 뭐 각각 하나씩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쪼개질 수 있는 경우가 요거 세 가지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럼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두근의 합이 이렇게 나타난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 녀석의 합, 요 녀석의 합, 요 녀석의 합을 열심히 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두근의 합들을 조사하면 얘는 1-P의 제곱이 되고요. 얘는 얘랑 얘 더했으니까 합이 0 나오는 거지. 그다음 얘네 둘이 더해주면 P제곱에 마이너스 1인데 그 두근의 합이 뭐가 나오시면 돼? 마이너스 12 Q가 나오면 되고, 얘도 마이너스 12 Q가 나오면 되고, 얘도 마이너스 12 Q가 나오면 되는데, 일단 두 번째 케이스는 보자마자 안 되죠. Q가 지금 자연수니까 얘는 절대 안 되는 것 같고요. P도 소수고 Q도 소수인데 지금 P는 반드시 2 이상의 자연수기 때문에 1-P의 제곱을 하면 얘가 음수가 나온다라는 결론이야. 근데 지금 Q도 자연수니까 우변도 음수가 나오시면서 이제 첫 번째 케이스는 가능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지. 얘는 뭔가 가능할 것 같아. 근데 이제 마지막 케이스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 느껴집니까? P가 지금 2 이상의 자연수니까 요 녀석이 현재 양의 부호를 갖는 자연수인데, 요 녀석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 곱하기 자연수를 했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시면서 현재 요 가능성도 단락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케이스였던 요 케이스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음수가 짜증나기 때문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했다라고 생각하면 결론적으로 P제곱 마이너스 1이란 녀석이 12 곱하기 Q였다라는 등식을 만족하는 소수의 순서상 찾는 문제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여기에 이제 소수 순서상을 찾을 때 사실 대입하면 빠르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빠르거든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일단 가야 돼. 지금 보시면 Q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2, 3, 5, 7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소수들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냥 하나씩 대입해보자 라는 생각이야. 머리 아프니까. 그래서 그냥 2였을 때라고 생각하면 얘가 24일 때를 생각하면 되는데, 허무하게도 여기서 그냥 결론이 나오죠. 그냥 P제곱이 여기다가 1 더한 숫자라서 P값이 뭐가 나온 거야? 5가 나온 겁니다. 괜찮나? 그럼 당연히 답이 하나로 존재하니까 이런 값들을 물어볼 테니까 여기서 순서상 찾았으면 럭키다 라고 생각하시고, 현재 P값은 소수 5가 나왔고 Q값도 2가 나왔다 라고 그냥 이렇게
결정하면 답 구하는 데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 근데 그 이후에 이제 3, 5, 7일 때 죄다 안 된다라는 걸 밝히는 과정 자체가 시험장에선 하긴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아무튼 그랬을 때 P는 5고 Q는 2로 결정이 됐을 때 구하고 싶은 건 두근의 차도 구해줘야 되니까 최초 주어졌던 방정식은 X제곱에 두근을 그냥 알고 있는 거지. 아까 두근이 아까 뭐였어? 1과 마이너스 P제곱이었으니까 현재 두근이 1하고 마이너스 25다 라고 생각하면 두근의 차를 구했을 때 절대값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6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는 것 같고요. 구하고 싶었던 건 26에다가 마이너스 P를 하고 그 다음에 Q를 더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답은 23이다 라고 이렇게 치시면 되는 간단한 문제 같은데, 일단 여기서 조금 애매한 포인트 좀 없애고 갈게. 그럼 얘가 왜 도대체 2를 대입했을 때 답이 나오는 요 경우 말고는 안 되느냐라는 걸 좀 엄밀하게 짚고 넘어가자면요, 얘를 이제 엄밀하게 풀려고 하면은 약간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 등장할 수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우리는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니까 한 번쯤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명확히 푸는 것보다는 실전에서 일단 대입으로 그냥 대충 답을 내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를 지금 인수분해를 할 수 있지. P-1 곱하기 P 플러스 1이란 숫자가 현재 12 곱하기 Q다라는 이런 구조로 나타나거든. 엄밀하게 지금 왜 순서상이 지금 소수 5,2밖에 없는지를 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얘 곱하기 얘를 했을 때 12Q가 나온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여기 있는 Q가 소수고 여기 있는 P도 소수, 얘도 소수더라라는 겁니다. 괜찮나? 이런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P-1하고 P 플러스 1은 만약에 P가 가장 작은 소수였을 때는 P가 2인 경우였을 테니까, 실제로 집어넣어보면 2 집어넣으면 1 곱하기 3은 12 곱하기 Q가 나오면서 여기다가 안 되지. 요거는 지금 안 나오는 거야. 지금 Q 값이 자연수가 안 나오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 P에 2 집어넣었을 때는 안 되는 거니까, 적어도 P에다가 이제 2보다 큰 숫자, 3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를 집어넣는 상황에서 이 순서상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왜 2를 따로 체크했냐면 2라는 숫자는 소수 중에서 유일하게 짝수로 풀리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는 유일하게 짝수인 소수니까 얘를 제외한 모든 소수는, 3 이상의 소수는 P는 홀수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 생각을 하는데 성공했다면 P가 홀수였기 때문에 P에다가 1 뺀 숫자랑 P에다가 1 더한 숫자는 현재 짝수 곱하기 짝수의 구조를 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다음 여기서 또 쉽지 않은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데, 봐봐. 얘네들이 짝수이자 짝수긴 한데 둘이 2칸 차이 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연속된 짝수의 곱이야. 그럼 연속된 짝수는 예를 들어 2, 4, 6, 8, 10 이런 애들을 쭉쭉 나열했을 때 내가 이런 애들 2개를 가져오는 건데, 얘네 둘 중에 하나는 필연적으로 그냥 2의 배수가 아니라 누구의 배수야? 4의 배수일 수밖에 없죠. 만약에 6, 8 이렇게 가져왔다라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4의 배수 되는 거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만약에 4의 배수가 아니었다면 나머지 하나는 연속된 짝수였으니까 반드시 4의 배수 된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짝수고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4의 배수기 때문에 둘이 곱한 결과는 반드시 8의 배수다 라는 결론을 내시면 사실 이 문제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 같아. 얘가 반드시 8의 배수가 나와야 돼. 다음 이제 이런 생각도 사실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생각이고, 다음 이제 두 번째 생각은 이렇게 P-1 곱하기 P 곱하기 P 플러스 1이란 이런 숫자의 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연속된 세 자연수의 곱이거든. 이런 상황 아마 이전에 마주해 본 적 있을 텐데, 이렇게 연속된 세 자연수 중에서는 반드시 3의 배수가 존재한다 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연속된 세 개의 자연수 중에 3의 배수는 반드시 포함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P가 소수인 상황을 째이고 있기 때문에 P는 절대로 뭐가 아니야? 3의 배수가 아니야. 소수였기 때문에 누군가의 배수가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이런 구조의 숫자가 반드시 3의 배수가 나오려면 셋 중에 하나가 3의 배수니까 얘네 둘 중에 하나는 뭐가 나온다는 소리야? 3의 배수가 나왔다는 소리.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그랬을 때 얘네 둘 중에 하나가 3의 배수면 이 곱한 결과도 반드시 3의 배수다 라는 결론입니다. 다시 곱한 결과도 반드시 3의 배수가 나온다라는 결론이야. 그럼 현재 얘를 곱한 식은 이런 방식으로 체크했을 때 반드시 8의 배수 나오고요. 이런 방식으로 체크했을 때 반드시 3의 배수 나오니까 필연적으로 몇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어? 24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현재 24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야. 이 결론 낼 수 있을까? 하여튼 시험장에서 하긴 쉽지 않은 결론이긴 한데, 그냥 공부를 한다라는 입장에서 한 번쯤 왜 엄밀하게 저렇게 설명되는지를 좀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튼 얘가 24의 배수니까 결론적으로 Q가 뭐라는 숫자일까? 짝수 라는 결론을 내시면 되는 거고요. Q가 근데 소수였기 때문에 짝수 중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소수는 누구밖에 없어? 2밖에 없더라 라는 겁니다. 아까 구했던 2. 이해 가시지? 그래서 약간 엄밀하게 보려고 하면 굉장히 머리 아파질 수 있는, 약간 대학교 가서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의 수학 느낌이긴 한데, 하여튼 얘기가 나왔길래 한번 보고 넘어갔습니다. 뭐 굳이 과몰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18번을 볼 건데 뭐 후반부에 있는 문제 치고는 뭐 쉬운 문제 같아요. 일단 최초 드는 생각이 x 대신 절대값 x가 들어온 식인데 여기에만 들어있어서 기분이가 나쁜데 사실 여기다가 강제로 이렇게 붙여줘도 전혀 상관없는 이유는 x제곱이랑 절대값 x제곱은 항상 똑같은 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현재 이 그래프는 x 대신 절대값 x가 들어온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고 그리는 요령 잘 알고 있지. x가 양수인 구간만 잘 그려준 다음에 대칭 이동으로 그려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현재 저 함수 자체는 절대값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x 빼기 1에 x 빼기 2로 인수분해도 예쁘게 되는 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x 자리에 절대값 x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 그림을 그려놓고 출발했다라고 생각하면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원래는 지금 여기 1과 2를 지나가는 요런 2차 함수가 있었던 건데 1과 2를 지나가는 이 녀석을 양수 구간만 가져오고 이렇게 데칼코마니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현재 그려지는 그래프가 fx의 그래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이 녀석에 떨어지는 여기 꼭지점의 y좌표랑 이 녀석의 y좌표는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이 찍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약간 맥도날드 모양 뒤집어 놓은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이랬을 때 약간 조건이 귀엽게 주어졌는데 gx라는 함수는 지금 fx를 지금 마이너스 2배 상수배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얘를 위아래 뒤집을 수도 있고요. 일단은 뭐 절대값을 2배 키우긴 해야 돼. 근데 일단 조건이 굉장히 귀엽게 써진 게 gx 빼기 k는 0이다 라고 주어졌으니까 결론적으로 gx 이퀄 k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차리는 거고요.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이항을 해주시면 fx는 k-n이다 라고 이렇게 놨을 때 얘도 지금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상수함수와의 우리가 교점을 바라봤을 때 교점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니까 현재 fx 먼저 우리가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째렸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어딘가 꼭지점의 y좌표보다 낮은 점에 y 이퀄 k-n이 그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럼 당연히 여기 꼭지점의 y좌표 일단 계산해놓고 출발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익숙하게 계산되는 값인 것 같아. 현재 가운데 기준으로 찢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2분의 1인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2차 함수는 항상 절반으로부터 떨어진 길이 가지고 기하적인 성질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고 차항 기수는 1이었으니까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간격은 4분의 1이다. 라고 바로바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제곱하면 그냥 얘가 나오더라 라는 거였어. 뭐 여튼 함수값을 계산해도 되고요. 뭐 여튼 계산하시면 되는데 현재 여기 y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1 나온다 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 시점에서 얘가 얘보다 아래쪽으로 떨어져야 되고 잠시 닿는 순간도 허용하시면 안 되는 거죠. 실근이 존재하면 안 되니까. 다음 이제 두 번째 방정식을 풀 때 지금 우리가 요거는 조건을 쓴 거나 마찬가지고요. 다음 얘도 일단 그려야 돼서 gx를 따로 그려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차피 따로 그릴 필요가 없는 게 gx는 그냥 fx의 상수배로 표현이 되니까 두 번째 찾아야 되는 건 마이너스 2배 fx 이퀄 k다 라는 요 방정식의 실근도 존재하지 않을 조건 구하는 거니까 그냥 fx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k와 만나지 않을 조건을 구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럼 두 번째로 그려야 되는 상수함수는 y 이퀄 마이너스 2분의 k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뭐 이 녀석과의 대소관계는 모르겠지만 여기 어딘가에 y 이퀄 마이너스 2분의 k라는 상수함수가 여전히 y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아래쪽에 찍히면 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부등식으로 우리가 주어진 식을 한번 만들어 보면 k-n이라는 상수함수가 얘보다 낮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k라는 상수함수도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다라는 걸 동시에 만족하는 k 값의 범위를 우리가 째렸을 때 그걸 만족하는 정수 k의 개수가 4개인 걸 알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식을 좀 정리해 주면요. 요거는 k가 n-4분의 1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k가 누구보다 크다야?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만들어지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k의 범위를 조사하면 2분의 1보다 크고 n-4분의 1보다 작다라는 이런 부등식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근데 얘를 만족하는 정수 k가 지금 4개가 된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2분의 1보다 큰 정수를 우리가 카운트할 때는 1부터 카운트하는 거지. 그래서 1, 2, 3, 4까지만 카운트해야 되고 다행히 n이 자연수다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현재 요 녀석 n-4분의 1이 정수에서 4분의 1을 뺀 숫자라서 4까지 카운트가 되려면 얘가 4점 얼마 되는 숫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n값 얼마라고 결정하면 될까? 5였다라고 이렇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뭐 그냥 하면 되는 문제. 다음 이제 19번인데 얘는 뭐 너무 여러 번 풀어봤던 문제인 것 같고 못 푼 친구 없었을 것 같아. 일단 3차식 px에 대해서 뭔가 동일한 대입규칙성 보는 문제고 이렇게 x자로 곱해서 같고 x자로 곱해서 같고 x자로 곱해서 같다라는 걸 잘 관찰했으면 2 곱하기 p1 그 다음에 3 곱하기 p2 그 다음에 3 곱하기 p2가 여기도 나오면서 얘가 4 곱하기 p3이랑도 똑같고 4 곱하기 p3 여기도 나오면서 5 곱하기 p4 에다가 여기 5를 양변에 곱했다라고 생각하면 5 곱하기 P4가 곧 얼마인 거 알고 있는 거야? 8인 거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지금 동일한 대입 규칙성을 갖고 있는 거고 1 들어왔을 때 요거 1 더한 거, 2 들어왔을 때 1 더한 거, 1 더한 거 이런 식으로 곱해져 있으니까 8을 이쪽으로 이항한 식으로 우리가 규칙성을 때렸을 때 x 플러스 1에 P의 x
마이너스 8 이퀄 0이라는 요 식에다가 x자리에 1, 2, 3, 4 대입하면 성립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인수정리의 논리에 의거해서 현재 최고치 한계수만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px가 3차식이었으니까 여기다가 x 플러스 1을 추가로 곱한 식은 4차 다항식 되면서 인수가 그냥 4개로 결정되고 끝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유일하게 모르는 건 최고치 한계수니까 얘를 그냥 a라고 미수로 잡았을 때 여전히 얘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으면 양변에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가지고 px를 날려주시면 a 값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야.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좌변에 마이너스 1이 됐고요. a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5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4개니까 여긴 전부 다 양수가 되고 그 다음에 4, 2, 8 날라가시면서 여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3, 5, 15니까 결론적으로 A 값은 마이너스 15분의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럼 즉 px가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px를 결정할 필요가 없는 게 구하고 싶은 게 지금 px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니까 구하고 싶었던 건 p의 마이너스 2만 계산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p의 마이너스 2는 여전히 여기 알고 있었던 항등식에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2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의 p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에다가 a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6을 해야 되는 조금 귀찮은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튼 여기도 마이너스 4개 곱해서 전부 다 양수 될 거고요. a가 마이너스 15분의 1이었으니까 3, 5, 15 날라가면서 부호는 마이너스 1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6, 4, 24가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여튼 얘를 이쪽으로 넘겨줬다라고 생각하면 p의 마이너스 2라는 값이 a 쪽으로 넘겨주면 24 빼기 8이 되시면서 답은 16이다 라고 치면 되는 간단한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다음 20번을 볼 건데 약간 뭐 생긴 거랑 다르게 좀 어이없게 너무 쉬워가지고 좀 얼척이 없는 문제 같은데 일단은 최초 주어진 조건에서 제곱해도 1이 아니고 세제곱해도 1이 아닌데 6제곱은 1이다 라고 알려줬으니까 이거 인수분해하면 z의 세제곱 더하기 1에 z의 세제곱 빼기 1이 일단 0이다라는 결론 못 낸 친구 없을 것 같아. 근데 세제곱이 1이 아니다 라고 줬기 때문에 얘가 0이 아니면 얘가 반드시 0이 될 수밖에 없고 z의 정체는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되는 복소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복소수 z 중에서는 마이너스 1도 있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z제곱이 현재 1이 아니다 라고 줬기 때문에 z는 마이너스 1도 아닌 x세제곱 이퀄 마이너스 1이라는 x세제곱 이퀄 마이너스라는 3차 방정식의 혁은 오메가랑 똑같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여전히 오메가 문제에서 너희들이 기본 태도를 잘 잡아주면 되는데 일단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된다 라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구하고 싶은 식에서 현재 여기 z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바꾸면 되고 여기 z 4제곱 그냥 뭘로 바꾸면 돼? 마이너스 z라고 바꾸고 얘는 마이너스 z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차수를 일단 내려놓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구하고 싶은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3 마이너스 z분의 1 더하기 3 마이너스 z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써졌으니까 플러스 4분의 1이라고 확정을 지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가 되니까 3 더하기 z분의 1 그 다음 더하기 3 더하기 z의 제곱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전히 우리가 오메가 문제에서 이 버전 2의 오메가였으니까 버전 2 오메가에선 오메가의 제곱을 우리가 마이너스 붙인 상태에서 오메가 바다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열심히 계속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z의 제곱을 우리가 없애주고 싶으면 여기 있는 z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z 바를 써주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z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z 바를 써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럼 모든 게 지금 z에 관한 1차식 구조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우 귀찮아라. 3 마이너스 z분의 1 더하기 3 더하기 z바분의 1이 됐고요. 그 다음 더하기 4분의 1은 나중에 쓸게. 그 다음 더하기 3 플러스 z분의 1에다가 더하기 3 마이너스 z바분의 1에다가 현재 4분의 1을 더한 값을 계산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뭔가 비슷한 종류끼리 우리가 만들어줬을 때 얘네들이 묶어주고 얘네들이 묶어주면 3 마이너스 z, 3 플러스 z 있고 3 플러스 z바, 3 마이너스 z바가 있으니까 합차 공식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식을 통분해서 계산할 수 있는 구조 나타나는 거 맞지? 그럼 얘를 지금 정리했다라고 생각하면 둘이 곱해주면 9 마이너스 z의 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 얘 올려주면 플러스 z, 마이너스 z 날라가면서 그냥 6만 남지. 그다음 얘네들도 똑같은 그 구조를 갖고 있는 식이니까 9-z바의 제곱분의 6이 되시면서 여기다가 결국 4분의 1을 더하는 문제다라는 건데 여전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z제곱 대신에 뭐라고 쓰면 돼? 플러스 z 바다라고 쓰면 되고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z 바의 제곱 대신에 그냥 플러스 z였다라고 이렇게 놔주시면 되는 것 같아. 여전히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에 부호바꾼 결례복수수다라는 거 바로바로 컨트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결론적으로 구하고 싶은 게 얘를 먼저 썼다라고 하면 9 더하기 z분의 6 더하기 그 다음 얘를 썼으면 9 더하기 z바분의 6에다가 더하기 4분의 1을 치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럼 여전히 다시 한번 여기를 통분만 눈물을 머금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통분하면 z바의 더하기
9배로 묶이고 Z바 나타나고 그 다음 더하기 99, 81이지. 숫자가 좀 커져서 기분이가 나쁜데. 그 다음 얘 이쪽으로 곱해주고 얘 이쪽으로 곱해주면 69, 54, 69, 54에서 더하기 100. 8이다 라는 숫자는 똑같이 나타나고 6배, 6배 똑같이 계수 묶이면서 6배의 Z 더하기 Z바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4분의 1 더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근각계수의 관계를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Z는 단위복소수니까 곱하면 당연히 1이죠. 그 다음에 버전2의 오메가에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만 우리가 1이다 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열심히 산수만 쳐주면 답이 나타나는 것 같아. 그래서 구하고 싶었던 값은 1 더하기 9 더하기 81 분의 지금 6 더하기 108에다가 아까 최초에 구해놨던 4분의 1을 더해주면 되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열심히 더해주시면 얘가 얼마냐? 91 분의 114 더하기 4분의 1이고 놀랍게도 얘가 약분이 안 될 거거든. 그래서 열심히 통분을 해주면 364분의 얼마냐? 4, 4, 16, 4, 1은 4, 456에다가 91을 더하니까 547인가요? 뭐 547이다. 뭐 이런 기분이가 나쁜 숫자가 나오는데 뭐 여튼 답만 계산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아. 요 정도는. 다음 이제 21번을 볼 건데 산수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인 것 같은데 뭐 어려운 아이디어를 쓰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2차 함수 두 개가 주어져 있고 가족권 보니까 최대값이 5고 G는 최소값이 -2다 라는 거니까 모양에 관한 정보 주는 거 맞지? 그래서 일단 F는 최대값이 존재해야 되니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시고 현재 추계방정식 문제에서 지금 x 이퀄 알파에서 최대를 갖는다 라고 설정을 해줬거든요. 여튼 여기에서의 지금 함수값이 y 이퀄 5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현재 f의 알파가 f의 x 이퀄 알파의 최대니까 f의 알파 값이 5라고 준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다음 이제 g는 최소값이 존재해야 되니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시고 가운데 있는 추계방정식 어딘지 안 줬거든. 그랬을 때 지금 최소값이 -2니까 여기 꼭지점의 y좌표가 현재 -2다 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일단 이 녀석은 미지수 우리가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x 이퀄 베타라고 설정하겠습니다. 알파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그럼 일단 우리가 식을 썼을 때 f와 g를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최고차 한계수만 알면 식을 쓸 수 있는데 일단 나조건에 주어져 있는 항등식이 지금 계산하는 가장 핵심적인 파트거든. 그래서 f 더하기 g를 우리가 계산했더니 x제곱 더하기 16x 플러스 13이 나왔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지금 구체적인 항은 나중에 때려봐야겠지만 일단은 최고차 계수의 합이 1이다 라는 정보는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fx의 최고차 한계수도 모르니까 미지수로 잡고 걔랑 이제 얘랑 최고차 한계수 더해주면 1 나온다 라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값을 정해주시면 되는 것 같아. 근데 지금 fx가 위로 볼록이니까 최고차 한계수 미지수로 잡을 때도요 좀 편안하게 계산을 하려면 fx가 어떤 양수 k에 대해서 -k를 최고차 한계수로 잡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지금 추계방정식은 x-알파였으니까 이거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5다 라고 이렇게 2차식을 표준형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gx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식을 세팅할 때 최고차 한계수의 합을 내가 1이라고 세팅했기 때문에 이 녀석이랑 이제 더해가지고 1 나올 수 있는 숫자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k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세팅해주면 나쁘지 않겠죠. 둘이 더해주면 1이 되니까. 그래서 일단 k는 양수로 세팅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x-베타의 제곱에다가 꼭지점의 y좌표는 2로 세팅됐다라는 거고 현재 이 녀석의 정체를 우리가 좀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뭐 그랬을 때 지금 일단 이 정도는 식을 바로 째렸을 것 같거든. 최초 문제에서 f알파가 5라고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다조건에서 g알파가 25다라고 주어졌으면 의존할 수 있는 건 요 항등식이기 때문에 항등식의 양변에 알파를 대입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f알파랑 g알파를 둘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f알파 더하기 g알파를 해주면 5 더하기 25가 되니까 좌변이 30이 만들어지고 여기다가 알파 대입했으니까 알파의 제곱 더하기 16알파 더하기 13이 현재 30 나오는 거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16알파 마이너스 17 이퀄 0이 만들어지면서 그냥 허무하게도 알파가 결정돼 버리지. 알파 더하기 17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1 이퀄 0이다 라고 나타나는데 친절하게 알파는 양수다 라고 주었기 때문에 현재 알파 값은 1로 결정해놓고 출발하면 되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알파는 1로 결정이 됐으니까 그냥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일단 이 녀석들이 실제로 지금 저렇게 더해줬으면 1차 항계수가 16 나오고 상수항은 13 나온다. 이용해서 좀 귀찮긴 하지만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최고차 항계수는 내가 합이 1 되게 잘 세팅해놨으니까 그냥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1차 항계수랑 다시 1차 항계수랑 상수항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잘 얻어내시면 되는 것 같아. 그럼 얘 전개했을 때 여기는 상수니까 여기서 1차 항계수 나올 텐데 마이너스 2x에다가 얘 더해지면은 얘 곱해지면은 뭐가 되냐? 2k가 현재 1차 항계수 나타나는 거고요.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베타 x에다가 얘가 곱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2베타에 k 플러스 1이다 라고 쓰면 얘가 곧 1차 항계수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 다음에 이제 상수항 바라보시면 1에다가 마이너스 k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k에다가 끝에 있는 5를 더해주시면 상수항이고 얘 같은 경우는 베타 제곱에다가 다음에 k 플러스 1을 곱해준 다음에 마이너스 2를 해주면 상수항 되는 거 맞지? 이랬을 때 내가 지금 두 식을 더했을 때 f와 g를
더해주시면 1차원 계수는 16이 나오고 상수항은 13이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더해주고 얘네들이 더해주면 얘는 현재 16이고 얘는 현재 13이다 라고 이렇게 일단 식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현재 모르는 미수가 K랑 베타 2개고 미수가 2개, 식이 2개인 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이제 식을 정리해줬다 라고 생각하면 얘네 둘이 더했을 때 이제 16이 나와야 되니까 2로 나눠주면 K에 마이너스 베타에 K 플러스 1이 현재 8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좀 편안하게 우리가 관찰하려면 베타 곱하기 K 플러스 1을 한 뭉탱이로 좀 바라봐주고 얘가 현재 K 마이너스 8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에 K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동일하게 들어있는데 현재 요 녀석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2에 얘를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3을 더한 결과가 얘니까 이쪽으로 넘겨줬다라고 생각하면 얘가 K 플러스 10이나 뭐 이런 식으로 써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식 정리하는 거는 그냥 계산이니까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식을 이런 식으로 정리했을 때 얘도 베타에 K 플러스 1, 얘도 베타에 K 플러스 1 들어있으니까 요 녀석을 요 녀석으로 나눠주시면 좀 우아하게 식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얘를 얘로 나눴다라고 생각하면 얘가 지금 분모에 들어간 거야. 약분이 되시면서 지금 좌변에는 베타만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분모에 갔으니까 K-8분의 K 플러스 10이다 라고 이렇게 베타를 소거할 수 있는 식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베타가 요 녀석이다 라는 걸 얻었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이제 K에 관한 방정식을 풀 수 있겠죠. 즉 여기다가 K 플러스 1을 곱해주면 K-8에 여기다 K 플러스 1 곱했으니까 K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1K 플러스 10이다 라고 만들어지는데 얘가 지금 K-8이다 라는 식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양변에 K-8 곱해주면 K제곱 더하기 11K 플러스 12 K제곱 마이너스 16K 플러스 88에 64인가요? 아우 얘만 일단 계산해 주시면 되고 얘는 2차 방정식이 아니지. 그래서 이것만 지금 넘겨줘가지고 계산해 주면 27의 K가 현재 얼마 나오는 거야? 54가 나타나면서 원했던 K 값은 3이다 라고 이렇게 산수만 좀 마무리해 주면 되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구하고 싶었던 거는 지금 알파 더하기 G3의 값을 구해줘 라고 했으니까 아까 알파는 실제부터 1인 거 내가 얻어냈었죠. 그럼 G3 값만 잘 얻어내시면 되는데 내가 지금 GX는 어떻게 결정이 된 거야? K 값이 3이었으니까 여기다 열심히 집어넣으시면 4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다 라고 써졌는데 베타의 정체는 K에다 3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얼마냐? 마이너스 5분의 13이 되시면서 원래 이렇게 그지같이 나오나? 선생님 K가 3이 아니잖아요. 미쳐버리겠네. 나누기를 못하십니까? K가 얼마냐 얘들아? 2가 나왔습니다. K가 2가 나왔으니까 여기도 4가 아니라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 되고 3 나오시고 K에다 2 집어넣으시면은 마이너스 6분의 12니까 마이너스 2다 라고 써주면 되는 것 같아. 베타는 산수는 본인들이 할 수 있죠. 여튼 여기 플러스 2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구하고 싶었던 G3 값은 3 더하기니까 25 곱하기 3이니까 75에서 2 뺐으면 73이다 라고 써지고 얘네들이 더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답은 74다 라고 쓰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22번을 볼 건데 21번도 마찬가지고 얘도 아이디어가 막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닌데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산수가 좀 까다롭죠. 그래서 22번도 좀 정신 바짝 차리고 계산만 밀었으면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가조건도 익숙하게 조건 주어진 거지. fx가 f-2보다 작거나 항상 같다라는 말은 요 녀석이 지금 fx의 최대값이란 표현이고 얘도 마찬가지지. 즉 f와 g가 지금 마이너스 2와 3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말은 현재 둘 다 위로 볼록이시면서 추계방정식의 좌표를 주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 즉 F 같은 경우는 지금 요렇게, G 같은 경우는 요렇게 생겼을 때 얘는 추계방정식이 x 이퀄 마이너스 2, 얘는 추계방정식이 x 이퀄 3에 찍혀있는 두 개의 이차 함수의 그래프인데 둘 다 몇 컴마 몇을 지난다 라고 줬어. F0과 G형은 0이다 라고 줬으니까 0,0은 지난다 라는 정보 나중에 이제 계산을 이제 할 때 이용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조건도 어렵지 않게 주어졌는데 fx 빼기 12랑 gx 빼기 12라는 방정식 중 하나는 중근, 하나는 허근을 갖는다 라고 했으니까 예전에 이항했을 때 fx 이퀄 12, gx 이퀄 12란 방정식을 풀었을 때 둘 중 하나는 접하고 둘 중 하나는 만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즉 상수함수 y 이퀄 10이랑 우리가 만나는 점을 구했을 때 하나는 틱하고 접해야 되고 하나는 안 만나야 되니까 여기서 우아하게 해석하려면 더 높은 꼭지점에 y좌표가 현재 10이다 라고 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위로 볼록한 두 개의 이차 함수가 있었을 때 y 이퀄 12가 이런 데 걸려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얘는 접하면서 얘는 만나지 않는 거. 만약에 여기서 중근이 발생하려고 이렇게 가려면 얘랑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높은 꼭지점의 y좌표가 현재 y 이퀄 10이다 라고 이렇게 주는 표현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다조건도 숫자를 보고 바로 눈치를 채야 되는데 지금 주어져 있는 절대값의 절대값 내부에 들어있는 게 하필이면 f-2랑 g3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랑 3은 지금 fx와 gx의 추계방정식으로 주어져 있는 좌표였단 말이에요. 즉 f의 마이너스 2였다라는 말은 fx의 꼭지점의 y좌표를 의미하고요. g의 3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gx의
꼭지점의 y좌표를 의미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걔네들의 꼭지점의 y좌표 차가 6이다 라고 주어진 거야. 괜찮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아까 나 조건에서 더 높은 꼭지점의 y좌표가 12였다 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얘네들의 꼭지점 y좌표끼리의 차가 6이었다 라는 정보를 내가 다 조건에서 잘 읽어냈으면 여기서 이제 더 낮은 꼭지점의 y좌표는 6이 나오겠구나 라고 바로 읽어주면 될 것 같아. 얘네들의 차이가 이제 6 나와야 되니까. 뭔 소리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더 높은 지점의 꼭지점의 y좌표가 12가 나와야 되는데 이 좌표와 이 좌표의 y좌표의 차이가 6이다 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머지 하나를 그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이가 6이다 라고 주어진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 f-2랑 g-2가 0보다 작다라는 힌트도 주어져 있고 얘는 뭔가 케이스를 결정하는데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 힌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겠죠. 그럼 여기까지 분석이 끝났으면 이제 니들이 식을 열심히 세워가지고 fx와 gx를 계산을 통해서 얻어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 그럼 일단 우리가 최고치 한계수 정보를 모르는 거니까 최고치 한계수를 뭘로 잡아야 돼? 미지의 상수로 잡고 fx, gx의 식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fx라는 녀석의 최고치 한계수 a라고 잡고 꼭지점의 좌표 -2, 지금 12가 될지 6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x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 g x라는 녀석은 지금 얘도 최고치 한계수 모르니까 b의 x-3의 전체의 제곱에다가 어쩌고저쩌고를 쓸 건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둘 중 하나의 꼭지점의 좌표는 10이고 하나는 6이니까 여기에 지금 12 또는 6이 둘 중에 하나에 들어 여기가 10이면 여기가 6, 여기가 6이면 여기가 10이 되는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 즉 케이스가 둘로 갈리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케이스 첫 번째 일단 답이 안 되는 케이스 먼저 일단 조사해서 엄밀하게 좀 풀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 이제 우진 좋으면은 답 되는 케이스를 먼저 조사할 수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하죠. 여튼 fx가 a의 x 플러스 2의 제곱에 플러스 12로 풀리고 gx의 b의 x-3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6으로 이렇게 세팅된 케이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얘가 결론만 얘기하면 안 되는 케이스거든요. 그럼 얘네 둘 다 지금 우리가 바라봤을 때 0,0을 지나야 된다라는 정보가 지금 그냥 A, B가 결정돼 버리거든. 그래서 0, 0을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면 현재 4A 더하기 12가 0이니까 이때는 A 값이 -3이고 얘도 지금 0, 0을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면 9B 더하기 6이 0 나와야 되니까 B 값은 -3분의 2다 라고 이렇게 결정해주면 되는데 그럼 얘가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 f-2랑 g-2가 음수다 라는 걸 이제 만족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 실제로 계산해보면 f-2 값은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1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g의 -2 값은 여기다 열심히 집어넣으면 얼마냐? 25b에다가 더하기 6이야. 다시 25b에다가 더하기 6 25b에다가 더하기 6 그럼 저 조건을 만족하려면 얘네 둘이 더했을 때 음수 나와야 되니까 25b 더하기 18이 현재 음수 나와야 되니까 b라는 녀석이 현재 -25분의 18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얘를 집어넣어 보시면 -25분의 18보다 큰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궁금하면 실제로 통분해봐. 뭐 여튼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은 견뎌줘야겠지. 다음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얘가 이제 답이 되는 케이스겠지? 즉 fx와 gx의 꼭지점의 y좌표를 반대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얘 x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얘가 플러스 6이고 그 다음에 g x라는 녀석이 지금 b의 x-3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2가 되는 케이스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머릿속엔 이런 그림이 함께 떠올라야 될 것 같아. fx가 있고 gx가 이렇게 있었을 때 f가 왼쪽, g가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얘가 추계방정식이 -2고 얘가 추계방정식이 3이기 때문입니다. 이랬을 때 지금 y좌표를 조사했을 때 얘가 현재 6 나오고 얘가 현재 12가 나오는 이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두 개의 2차 함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0,0을 열심히 대입해 주시면요. 얘도 여전히 4a가 플러스 6을 했을 때 0 나와야 되니까 이때는 a 값이 -2분의 3으로 음수로 잘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9b 더하기 12가 0 나와야 되니까 b 값이 -3분의 4다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 그럼 얘도 실제로 이제 가능한 케이스인지를 확인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2 집어넣어서 뭐 확인하면 되겠지. 되니까 지금 답이 나오는 케이스인데 실전에서는 굳이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답은 어차피 존재할 테니까 얘 말고는 답이 안 나오겠죠. 뭐 심심하면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뭐 여튼 얘는 가능한 케이스고 여튼 구하고 싶었던 거는 fx 빼기 k fx를 두 번 적어놨네. 곱하기 gx 빼기 k입니다. 여기가 gx 빼기 fx 빼기 k 곱하기 gx 빼기 k라는 요 방정식이 세 개의 실근만 갖도록 하는 뭘 조사하는 거야? k 값을 조사하시는 문제입니다. 그럼 당연히 fx 또는 gk가 fx 또는 g x라는 녀석이 지금 y k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3개다 라고 이렇게 해석 못하는 친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fx, gx를 결정한 상태에서 아까 f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고 g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는 시점에서 현재 y k를 그었을 때 3개 교점에서 만들어지려면 여기에서 이렇게 접하는 숫자가 y k가 되거나 아니면 여기 교점에서 이렇게 가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여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최초부터 둘 다 0,0을 지나간다 라는 걸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만나고 있는 요 교점 좌표가 일단 0이다 라고 바로 체크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얘가 0,0이어 버리면 y 콜 k가 반드시 0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k는 허무하게도 양수라고 줬단 말이야. 즉 k는 양수다 라는 조건에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 그림은 안 되고요. 현재 y 콜 k는 여기에 걸려있는 녀석이고 현재 k 값은 아까 꼭지점에 y좌표 얼마라고 세팅됐었어? 6이다 라고 이렇게 세팅됐었다 라는 겁니다. 하여튼 k 값은 6인 걸 내가 잘 구해놨기 때문에 구하고 싶었던 값은 지금 gk-fk니까 g의 6 빼기 f의 6만 열심히 계산하시면 되겠다는 생각이야. 그럼 우리가 A값, B값 열심히 얻어냈으니까 G6이랑 F6을 계산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산수는 본인 손으로 해보시길 바라고 F6 값은 마이너스 90 나올 거고 G6 값은 0이 나오시면서 얘에서 얘를 빼는 문제고 답은 90이다 라고 이렇게 쳐주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막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일단은 계산. 그래서 피지컬을 요구한다라는 거고 실전에서는 이제 시간에 쫓겨가지고 22번을 풀 때쯤 되면은 시간이 좀 막막할 수 있어서 이제 계산이 더럽게 꼬였을 수도 있는데 여튼 차분하게 멘탈 잘 관리하면서 보시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